네, 김민석 후보자 임명은 제2의 0000이다. 이렇게 땡땡땡땡이다. 네 글자. 글자로 했습니다. 그 약간 힌트를 드리시면 참 많이 닮았어요. 자식 문제에서부터 이 펀드 같은 이 돈 문제까지. 예. 그래서 이 네 글자로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글자를 맞춰주세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 임명은 제2의 회복 성장이다. 왜냐하면 예. 제가 했으니까 또 회복 성장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사실은 내란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을 국민들이 해주셨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 이후에 제2의 그 국무총리의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의 제2의 선택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발전을 만드는 견인차를 한번 해보자. 그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저는 회복 성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답은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이 얘기를 했죠. 야당 지도부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 우리 김영진 의원의 정답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은 야당과 한통속이 되어 인사청문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며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 임명은 제2의 회복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는데 정답입니까? 대단한 상상력이 아주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조국 사태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 답은 이 조국 사태입니다. 네 글자 땡땡땡은 예. 조국 사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 홍콩대에 인턴십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이런 교수가 홍콩대에 없고요. 예.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교수가 이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대학에 물어보니까 고교 학생 인턴십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자산이 2억 1,100개 없는데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처음에 20년도에 재산 신고했던 게 마이너스 5억 8천인가 다 아실 거예요. 다 계산해 보면은요. 다 계산해 보면 교회 헌금 뭐 쓰고 또 저 추징금 반납하고 예. 갚고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여기에서 최소 8억에서 10억 정도가 또 아들한테 1.5억 준 거 유학비 간 거 국제학교 보낸 거 이런 걸 계산을 해 보면 8억에서 10억 정도가 어디선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의혹 얘기를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하고 비교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세금을 정확하게 낸 거예요. 여기는 세금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느냐. 뭐 빙부상을 당했다. 출판 기념회 2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번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결혼하기 전 건은
그 19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이 된 거고 20년 이 신고할 때. 그래서 지금 최소 8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의혹 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 문제와 자녀 문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과도한 정치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그 남부 교도소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부터 2002년 서울시장 후보 때, 그리고 2002년 서울시장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2022년 그 총선 때까지 18년간의 사실은 정치 낭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차례의 정치자금 관련한 사법 처리가 있었는데 그 출발이 제가 아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총재 비서실장과 2002년 서울시장 그 우리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제가 같이 도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사법 처리의 과정이 사실은 두 번의 예가 있었거든요. 정치자금 관련한 게 두 번이었는데 두 번 다 사실은 2002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서울시장 경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이유로부터 출발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한 처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추징금과 벌금을 갚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나왔던 그런 재산상의 여러 가지의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되고 추징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18년간 사실은 공직이 없었어요. 공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주지훈 의원이 잘 몰랐나 봐요. 정치 초년병이라. 그래서 19년에 결혼식 때 제가 갔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재혼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런 과정들. 다음 연도에 빙부상을 당했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출판 기념을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소명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일종 의원도 생각하지만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와 붙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2007년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검찰이 사실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의 과정으로 사실은 이 추징과 벌금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갓난 신고, 어려운 과정들을 저는 김민석 후보가 거쳐오고 그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청와대에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미국에 가서 케네디 스쿨을 마치고 그러면서 저는 자기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재산이 2.2억이에요. 4선 국회의원인데 저는 그 과정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권력과 무엇을 이용하여 비리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그 속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좀 묻었다. 그러나 그것이 총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덕수에 비하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비하면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한덕수 총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한덕수 총리는 한덕수 총리는 자기의 권력의 전직 관력을 이용해서 19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19억을 어떻게 받겠어요? 한덕수 총리의 청문회 할 때 제가 여당에 간사했어요. 살아오신 걸 다 봤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보이콧을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허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살려서 다시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뭐라고 그래? 왜 그러냐? 모든 게 투명하거든요. 세금 다 냈거든요. 자,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정치검찰 이야기를 하는데 SK에서 2억을 받은 겁니다. 이거 SK에서 영수증 잠깐만요. 그게 2002년 사안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2억을 받아가지고 SK에서 이거 영수증
우리가 끊어줄 수가 없다. 이거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정치검찰 이야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출판 기념회 2번과 또 자녀 결혼이 뭐 하나 있어. 돌아가신 거. 빙부상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8억에서 10억이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과도한 금액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뭐 일방적인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청와대 공부한 거 이런 거 다 지금 틀리잖아요. 비행 스케줄하고 안 맞고 국내선도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주면 되는데 제출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정확히 제출했는데요. 아니 그거 엑셀로 본인이 한 거예요. 법무부의 기록을 떼다가 주면 되는데 본인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갖다 제출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 SK 관련한 정치 자금은 당시에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었잖아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님께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법인도 5천만 원밖에 못 해요. 법인도 정당의 기부는요. 정당의 기부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 정치자금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SK에서 냈던 그 정치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당에 기부하는 내용 자체를 후보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던 과정이 알겠습니다. 다 한 거지 그것이 없다라고 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 말씀을 좀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오래 하셨으니까. 두 분 그래서 모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서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예.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복귀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요 부분- 두 분이 요거는 좀- 저는 심수봉대하시면 안 두 돼요. 분이 아닙니다. 토론이 너무 좋은데 요거는 이게 제가- 생방입니다. 이 두 분 이 얘기로 끝까지 가실 거면 제가 요거를- 김민석 후보자 얘기로 끝까지 밀겠습니다. 저 근데 욕까지 아니, 하면 맞는다고 말이에요. 아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아니, 이제 제가 한 번밖에 안 말씀하셔서 했어요. 반론을 했기 때문에 더 하면 반론을 해야 돼요. 아니, 몇 번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주셔야지. 빈둥하게 보고 있는데 진짜 딱 한 30초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주제를 자, 질문을 다른 거 얘기 하나 할게요. 총리 후보자 나왔었을 때 우리 김태호 의원이 총리가 됐었어요. 박연차 만났냐 안 만났냐 했었을 때 안 만났다고 해서 사진 나와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관예우 했다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16억을 벌었다 다 세금 냈잖아요. 이것도 낙마 사유였어요. 문창극 씨 같은 경우는 교회 간증 집회 가가지고 식민지의 일제 지배에 대해서 고난이었고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치자금 위반을 비롯해 전과 사범의 아빠 찬스, 출처 불명의 이 돈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총리로 제가 인준해 달라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딱 30초 또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하셨.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요. 저희들이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전과 12범입니다. 기업하면 반론하지 하는 거하고 마시고. 틀려요. 조금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은 전과 12범이지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전과 12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 2차례 사법처리 받은 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국민적인 심판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시면서 어떤 과정이었고 이번 총리 후보자의 역할과 예. 내용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아까 제가 전자 얘기했지만 좀 기회를 주고 이후에 심판하셔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는 어제 이제 여야 지도부에게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그렇죠. 판단해 보자라고 하니까 내일 청문회를 청문회 좀 한번 지켜보고 지켜보시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처리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자진 청문회 사퇴할 한번 수 있는 거 지켜보시죠. 민주당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하는 것도 3일까지 늘렸어요. 어? 지금 뭐 과거의 아니, 모든 얘기를 다 지금 얘기하면 여당이니까 그 얘기할 수 감을 있을지 새도 안 모르지만 되는데 요 자, 얘기 딱 아니 좁혀서 가만히 좀 말씀하시면 계셔보세요. 저 이제 한덕수 진짜 이제 총리 할 때 마지막입니다. 1,700건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감사했잖아요. 이번에 요구한 게 873건이에요. 낸 게 25%밖에 안 됐어요. 적절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후보를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건 좋은 후보를 내서
도덕적으로 괜찮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놓고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자료도 안 내고 이렇게 자금이 알겠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내놓고 지금 얘기한다는 건 맞잖아요. 내일 인사청문회를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 극복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그 자질을 보면서 판단했으면 자,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는 이게 밤새야 됩니다, 진짜. 이게 저희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 다 없애고 생방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 굉장히 두 분 대화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잘 못하면은 또 야당이 공격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